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 전남 광역연합이 아직 규약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320만 광주 전남민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보호종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순천만에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생태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기존 10% 기본 할인에 광주시의 10% 환급 지원을 더해주는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 환급 지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고 수시 모집도 한창이지만 지역 대학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까지 제출하는 등 지역 대학도 살리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K-뷰티를 하면 얼마나 달라져 보일까? 호남대에 다니는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화장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더해지면서 사뭇 달라진 모습에 외국 학생들에게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서로의 문화도 교류하고 문화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배우고 웃으면 친해져서요. 호남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깐부 프로그램인데 국내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서 한국 생활과 학업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국내 학생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상황. 외국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공과 한국어 집중 지원 등의 노력이 곁들어져서인데 최근엔 학력 인구 감소 등 현 대학의 위기를 헤쳐가는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ICT, 문화 콘텐츠, 뷰티, 디자인 등 중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현재 광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6,300여 명. 광주시는 5년 내에 250억 원을 투입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지역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해외 현지에서 유학 박람회를 진행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과 법인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천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를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우수한 유학생 유치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자 또 지역 기업과의 인턴십 그리고 창업 지원과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 유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업에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율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학력 인구 감소 시대 지역 대학 발전과 활로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도 낮아지겠지만 찬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에 시속 5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하루 새에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는 만큼 조금 더 포근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특별광역연합이라는 단어,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건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라는 공동 특별지자체 추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지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행정 통합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기능 통합으로 이재명 정부의 광역권별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이 동력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인구를 합하면 320만 명. 규모의 행정 구축으로 정부 재정과 지원이 집중되고 호남권 전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좀 더 발전성이 있어 보이죠. 그 예산 같은 것도 국가 예산도 좀 더 끌어올 수 있고 그러면 더 전남 지역이 더 발전의 여지가 있지 않나. 지원이라든가 좀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순광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연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과 장기적으로 행정 통합을 생각했을 때 세수 차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춘천은 아예 수익이 없는 도시고 우리는 그래도 세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역연합 추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시민도 많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나는 처음 들어.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규화관 의결을, 전남도의회는 규화관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보류 이유로는 전남도의원이 광주보다 3배 많은데도 연합의회가 동수로 구성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커피가루와 방석 등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에 조직적으로 밀수 유통한 내외국인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항공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시가 17억 원 상당의 합성 마약 등을 들여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농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판매, 유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인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8만 8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검찰은 또 탈북자 출신의 필로폰 유통책과 밀수한 마약을 소분해 서울 강북구 일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중국 등에 거점을 둔 메신저 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14억 1천여만 원을 빼돌리거나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 국제보호종 흑두루미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흑두루미 행동연구와 함께 국제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서식지 확대를 위해 전봇대도 추가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벌에 자리 잡은 흑두루미. 국제보호종 흑두루미가 지난달 말부터 대표 철새 도래지 순천만에 날아들었습니다.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흑두루미와 사람 사이 거리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 개체수 절반에 달하는 7천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을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해 한국과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 흑두루미 하늘길에 놓인 4개 국가는 생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Hooded crane is migratory species. And collabor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only all together we can protect this crane. Because hooded crane fly from Russia, from China
to South Korea and to Japan. 조류학계는 새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올해부터 확대 추진합니다.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가 늘어남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안심하고 머무는지 등을 추적해 앞으로 서식지 조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흑두루미들이 이 순천만 지역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보호 연구를 하고자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서식지 확대를 위해 전봇대 추가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풍 들일 때 전봇대 49개를 제거해 흑두루미가 먹이를 찾는 희망 농업단지를 62헥타르에서 112헥타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특수법인 서울대가 광양 도심에 있는 증식원을 정부로부터 양여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는 증식원이 서울대의 필수 교육 연구시설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지자체로 양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서울대 증식원. 이 증식원은 1948년 국유재산으로 귀속돼 서울대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나무들에 대한 감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과 연구의 흔적 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대 측은 정부로부터 이 증식원을 양여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식원이 서울대의 교육 연구 활동의 필수적인 자산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증식원 부지는 광양읍 도심 속 중심에 자리해 있는 만큼 도시재생, 주거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목적의 활용 가치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올해 전남도 교육청이 수학박물관 입지로 추진했다 무산된 사례 역시 지역사회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수학박물관으로 이 자리를 낙점을 했는데 서울대가 허락을 안 해서 다른 부지를 또 대체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 광양읍 이 구도심의 이 핵심적인 땅에 도시개발에 제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양시도 증식원 부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정부의 용도 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 지자체에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증식원 부지가 광양읍권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양여가 합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은 지난 제394회 임시회에서 서울대 증식원에 대한 지자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이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이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동의 없이 서울대에 양여한 것을 좀 분명히 반대를 밝히면서 지자체가 땅을 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양해해 주는 것을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80여 년 동안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 없이 도심 속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서울대 증식원. 이제 증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지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 금액 10,000원 이상을 사용한 소비자는 사용 금액의 1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에 광주시의 10% 환급 지원이 더해져 최대 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되고 행사는 총 7회차로 운영됩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계획서를 오는 13일까지 접수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치전에는 나주를 비롯해 군산과 포항 등 4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갈되는 화석연료 대체는 물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 5개 시군을 불길로 뒤엎었던 초대형 산불의 실화 혐의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을 지나 동해안이 있는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진 경북 초대형 산불. 사망자만 26명,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 시작은 의성군 안개면과 안평면 두 곳에서 각각 발생한 실화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60대 과수원 임차인인 정모 씨는 안개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성묘객 신모 씨는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안개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평면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서는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라이터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수사 당시엔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정에선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본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다. 두 실화 혐의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달 2차례 발생한 충북 음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피해 범위가 반경 3.5km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지만 당장 수확해야 할 농작물에도 손도 못 댈 처지인데요. 주민들은 사고업체 대표 앞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색 액체가 위로 솟구치고 굳어버린 덩어리들은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지하 탱크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폭발해 유독가스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1일 1차 사고 때 10톤, 닷새 뒤 2차 사고 때 4.5톤입니다. 피해 범위는 반경 3.5km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고 당시 통제됐던 500m보다 면적으로는 50배 가까이 넓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98명이 치료를 받았고 배추와 무 등 8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밭일에는 손도 못 댑니다. 김전 배추 절대 수확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원형대로 좀 보기가 싫지만은 조사가 끝나서 어떻게 폐기 처리를 하라 결정이 되기까지는 그냥 원형 상태로 두시는 게 맞다. 닷새 만에 2차례나 사고가 반복되자 업체 대표는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당국과 음성군은 누출된 화학물질은 모두 반출이 끝났다며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신속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조사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예비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서라도 끌어다가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업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냄새가 났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지금 이런 마을 인근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계속 그것이 운영이 된다면은 저희 주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국은 보험사와 협의해 농작물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사고 원인 조사 후 업체 과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사권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을 무시하고 누구를 뽑든 괜찮다는 건데 공정채용 기대를 허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이스타항공 공채 당시 점수 미달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대표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원시민 징역 1년 6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규정상 인사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어 채용 관여가 당연하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항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건 역시 직접적 공모 정황이 없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을 중시하는 관행을 벗어나 실력 본위 채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줄에 의한 부정 채용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소식은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에 만약 지원했던 그 수많은 지원자들이 합격가 불합격된 걸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사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의 그런 기회랑 모든 게 박탈되고 결국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이 사기업이란 이유로 위력 행사 등을 좁게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원랜드에 지인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국회의원 사례에서도 보좌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염 씨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장일지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판단해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그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에 좀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2심 재판부 선고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공채를 오염시킨 이들에 대한 단죄와 억울한 탈락자를 위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광주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와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임 의원은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한 건이었던 바우처 택시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는 9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이용인에게는 편리한 이용과 대기시간 단축을, 운전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가 지난해 304억 원의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인 75.74%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의 대책과 시군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오늘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1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하루 새에 날이 급격히 쌀쌀해진 만큼 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날은 추워지겠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보다 비교적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해남 10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고흥의 현재 기온 8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최저 기온이 무려 5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초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